그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측근 리스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대표의 측근인 정의찬 특보 고문치사 사건과 연루돼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인물인데 공천 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논란이 되자 이걸 번복하는 일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대표 주변에서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의찬 특보는 이종건 고문치사 사건 연루됐죠. 공천 적격 판정을 내렸는데 번복이 됐습니다. 민주당 관계자, 이 대표나 검증이가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심각한 문제를 여기지 않는 것 같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일 때도 이 정의찬 특보를 가까운 자리에 임명을 했다가 논란이 되자 취소됐던 일이 있었는데 또 반복이 된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적격 판정 내린 건 이건 업무상 실수다. 통과한 게 대표님 특보여서 그렇다는 비판이 있는데 아마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증의 결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시 저는 폭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당의 이의 신청 절차에 따라 당의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구해보겠습니다. 검증 단계에서 검증위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기본 서류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정작 두 분이 말이 안 맞아요. 정의찬 특보는 당이 나와 관련된 거 모르지 않았을 거다. 적격심사위가 다 알면서도 적격 판정 내리고서 번복했다, 이의 신청하겠다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그거 업무상 실수로 적격 판정을 내린 거다 라며 잘 모르고 적격 판정 내렸다가 바로 잡은 거다. 두 분이 말이 안 맞는데 일단 이 대표가 말하는 업무상 실수 맞습니까? 제가 봤을 때 두 분 다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일치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둘 중에 하나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게 이재명 대표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무슨 뭐 안면인식장애도 있는데 옛날에 있었던 걸 갖다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정의찬 씨는 이제 실수다. 당사자는 실수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왜 사면 복권 받고 그랬으니까 나는 뭐 충분히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공천 받고 국회의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격이 있다. 본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는 그 내가 몰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나네 이러면서 실수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우리나라에 고문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헌법에 다른 법도 아니고 형법 말고 헌법에 고문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학생을 고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뭐 경찰도 아니고 뭐 군인도 아니고 뭐 그런 특수직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어떻게 일반 학생이 다른 학생에 대해서 고문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고문이 언제 있었습니까? 일제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 국회의원을 한다라고 지금 나오는 사람이나 또 그렇게 나온 사람을 실수로 어쨌든 잘 거르지 못하고 규정을 잘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 공천을 하겠다라고 한 민주당이나 저것이 민주당이다라고 한동훈 장관이 비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있는지 저는 참 의문이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나마 이제 정의찬 씨가 국회의원 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게 된 것이 천만다행이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실수라고 하는데 오늘 한국일보가 앞서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측근 리스크다라고 분석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대표의 분신이란 분 구속됐죠. 또 다른 측근은 재판받고 있죠. 다들 측근으로 알았는데 유동규 씨 등은 이재명 대표가 측근이 아니라고 하고 있죠. 그 빈자리, 측근들의 빈자리에 이 정의찬 특보가 공천 적격 판정을 받고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비어있는 측근 자리에 정의찬 특보가 지금 두려워로 했다가 지금 번복이 된 거잖아요. 이 측근들 어떻게 보십니까? 측근 리스크. 사실은 뭐 측근 리스크 이전에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이 이상해요. 벌써 하기도 전에 적격 부적격을 내립니까? 공심위가 들어가기 전에. 그런 케이스 보셨어요?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예. 그리고 더 바보 같은 게 저런 리스크가 있는지 뻔히 알면서 앞 순서에 저런 사람을 적격이라고 도장 찍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이럴 말 정도 돼서 정말 넣고 싶으면 사실 뒤에 조용히 소리 없이 들어가게 하는 게 아마 기획이었을 겁니다. 근데 기획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실제적으로. 그게 더 문제고 정청래 의원 발언에 의하면 사실은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도장 찍을 것이다, 공천장. 예. 그럼 미리 저 사람은 미리 공천장 찍어준 거예요.
그게 시스템 공천입니까? 저 사람의 경우에는, 접근의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는 접근 다 불출마하라고 험결이 있든 없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험결이 엄청나게 수두룩한 사람들을 제일 먼저 공천장 도장 찍어준 거나 다름없고, 그게 기획력입니까? 이게 토탈리 이낙연 총리가 얘기하는 사당화의 길에, 전체주의 길의 맹점입니다. 겁이 없는 거예요. 국민들을 저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대놓고 리스크가 저렇게 많은 사람, 광의원 같은 사람들도 지난 지방선거 때 성비위 문제로 출마도 못했던 그 사람을 당 혁신위 사무총장으로, 혁신위에 무슨 사무총장 자리가 필요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대로 있어도 어떻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낙연 총리가 왜 그렇게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당신만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지, 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낙연 전 총리가 하는지, 선친이 사랑했던 정당을 떠날 결심을 하는지를 돌이켜봐야 될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 지도부 친명계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친명 비대위원장을 내세우고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지역구 출마하면 본인 선거 유세, 비례대표로 출마해 다른 후보들 유세를 지원해 나서야 된다. 이 대표가 병립형 회기 고소하는 건 비례 출마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김용훈 대변인님, 그 혁신의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비대위원장 등을 세우지만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비례 출마의 길을 동시에 열어둠으로써 무언가 또 다른 어떤 대안을 모색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런 논의가 있습니까, 당내?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뭐 비례대표로 전환할 것이다, 이런 거는 이제 추측성 보도만 나왔지. 그렇군요. 아직 뭐 당의 얘기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또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게 이제 원희룡 장관이 그러면 뭐 개항에 출마하지 않겠냐,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로 돌리지 않겠냐, 이런 보도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요? 예. 같이 맞붙지 않고? 예, 그때 그게 처음 나왔고 그 뒤로는 이제 논의가 없었다가 다시 좀 요즘 이제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명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내년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재명 대표가 지휘를 하기 위해서는 뭐 특정 지역구에 매달리기보다는 비례대표로서 좀 자유롭게 전체 선거를 지휘한다, 이런 게 명분이 될 수가 있는데,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뜩이나 민주당의 쇄신을 요구하는 안팎의 여론이 많고, 특히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신당을 하겠다는 것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민주당의 획기적 변화인데, 오히려 역행하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획기적인 저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의미로 좀 획기적이다? 예. 왜냐하면 작년에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대선 끝나고 패배하고 나서 지역구의 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물론 지지자들한테 응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아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라는 명분을 과연 어떻게 국민들한테 설득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이거와 병행해서 그러면 선거제도랄지 민주당의 계획이나,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우리는 하겠다라는 것들을 함께 보여줄 때 명분이 생기는 것인데, 이게 이제 개별적으로 가다 보면 이재명 대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로 좁아질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좀 듭니다.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로 출마한다면 또 한 차례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당대표들이 비례대표를 꿈꿔와요. 쉽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또 당대표직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재명 대표의 비례대표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천 과정이 되면 험지 출마론이 나올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험지 출마는 사는 동네 가서 나와라, 분당 가서 나와라, 이겁니다. 그럼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걸 미리 차단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지원 유세를 나가서 돕겠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어느 당대표가, 어느 유력 정치인이 지방을 돌면서 자, 내가 지지하는 이 후보니까 이 사람 찍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효과가 있었던 후보는 삼김 플러스 박근혜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삼김은 통했습니다.
가서 또 박근혜 대통령까지 통했습니다. 옆에 후보를 세워놓고 이 후보는 내가 믿는 후보입니다. 찍어주십시오 하면 통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이후에 어느 유력 정치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효과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많은 정치인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가서 누굴 지원하면은 한 표로 도움이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 끝났습니다. 그런 지원 유세의 효과는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변명 삼아서 비례대표 나간다? 비겁한 일입니다. 자, 아직 뭐 이재명 대표의 비례 출마 여부가 확정된 건 아니다라는 말씀도 거듭 드리겠습니다.